윤한덕 국립중앙의료센터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로사로 보이는데요. 설 연휴에도 계속 응급실을 지키다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근무 중이었던 거죠. 네, 지금 동료 교수가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글을 보면은요, 네. 이 윤한덕 센터장은 이 설 이 명절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동안은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일주일 동안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뭐 전국의 응급 의료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네. 또 설에 그 설 재난 대비해서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는 일 이런 일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 설 연휴에는 설 연휴가 끝난 다음에 그 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거 준비까지 겹쳐서 더더욱 그 바빴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일을 하다가 과로사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과로사로 사망을 김병준 했고요. 비대위원장이 조문하는 화면이 나갔습니다. 네, 국가수 1차 부검이 나왔는데요. 네. 이제 관상 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 심장사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네. 그 이제 의학적인 거고 이제 그건 이제 우리 과로사라는 거는 이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 법적인 부분이라서 그렇죠. 네. 윤한덕 센터장을 좀 소개해 주시면요. 네, 윤한덕 센터장 이제 아마 오늘 실검일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네. 우리가 지난 연말에 이 정신과 의사 사망 사건도 그렇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훌륭한 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전남의대를 졸업해서 이제 51세입니다. 네, 너무 일찍 한창 가셨네요. 일하실 나이죠.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이 응급의료를 총괄하고 있는 센터, 말 그대로 네. 본부와 같은 곳이고요. 그런데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국종 교수로 잘 알고 있는 닥터 헬기의 도입이라든가 또는 이동형 병원 도입, 그리고 또 이제 국가 응급의료 정보망의 구축, 또 우리가 이 최근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권역별 이 외상 치료센터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정책적인 기여도 많이 했고 또 현장에서 거의 이제 의사로서의 네. 과정을 쭉 보내셨던 분이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분이 가셨다. 네. 전문가들의 입장도 지금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전남대 의대 응급의학과의 허탁 교수님이 네. 경향신문에 기고한 거 방금 네. 전에 나온 기사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읽었는데 거기 보면 독립운동하듯이 응급의학 시스템 개선에 매달렸던 네. 이라는 표현이 나오더군요. 네, 맞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에서도 닥터 헬기 그 이착륙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 정해져 있어도 주민들 민원 때문에 잘 못 든다는 맞습니다. 거 문제됐을 때에 그때 윤 센터장의 이야기 잠깐 생전의 모습이죠. 보겠습니다. 윤한덕 센터장님, 닥터 헬기는 인계점이 아니면 이착륙 할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긴급 운항을 할 때는 뭐 없는 거죠. 기술적으로나 그렇죠. 제도적으로 현행 문제 그렇게 없습니다.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전국에 인계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805군데 지정. 예, 닥터 헬기가 그동안 이렇게 이착륙을 한 것이 몇 번 평균 몇 회나 됩니까? 2017년 자료를 보면 네. 1년에 2번. 닥터 헬기는 인계점이라고 800개를 정해놓고 그거 이외의 장소에서 요청을 하면은 지금 이착륙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현실이 현실이 그렇게, 그렇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닥터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곳을 네. 800여 곳이나 정해놨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응급 환자는 어디서든 일어날 맞습니다. 텐데 네. 그렇게 해서 다른 데서 뜨려고 응급할 경우에 뜰 수도 있지만 현실은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예, 지적한 것 같아요. 제도적인 네. 문제과 아까 말씀하신 주민 민원의 문제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닥터 헬기는 상당히 긴급할 때 이동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윤 센터장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119가 달려갔어요. 네. 출산을 앞둔 산모가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 중에 아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응급의료 요원이 네. 구조 요원이 탯줄을 자르면 현행법 위반으로 실형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게 말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 네, 구조요원이. 네, 그래서 네. 이런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네.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네. 응급의료 종사자들 이런 재난 대응 교육 이런 SNS도 제가 봤습니다. 네. 네, 이분이 직접 올리신 그런 SNS가 있던데요. 네. 저도 보니까 재난의료 종합훈련대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네. 2016년 이후로 매년 개최되는 건데 이런 이게- 것까지 다 주관하는 거예요. 네, 국립중앙의료 그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이게 몇 가지 그 훈련 시나리오를 설정해서요, 얼마나 이런 그 위기 상황에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는지 이런 대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본인의 그 SNS에 올리면서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갖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분이 평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응급실에서 한 사람 더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우리 시스템 자체를 선진국형으로 좀 바꿔야 된다. 네. 그러면서 아까 뭐 독립주사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이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내용들을 많이 그 추진을 했고요. 또 지금 아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응급 의료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야 하는지 네. 이런 점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응급 의료 체제라는 게 남의 이야기 같고 정책적 이야기 같지만 사실 네. 우리 가족이나 내가 당하면은 이 맞습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네. 생명이 사는 네. 그렇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고인이 되신 윤한덕 센터장을 응급 의료계에서는 뭐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국종 우리가 잘 아는 이국종 네. 센터장은 어깨 축지가 떨어져 나간 것 같다라고 애통한 마음을 오죽하면 어깨 축지가 떨어져 나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네, 실제 이국종 교수 자신의 저서 골든아워에서 윤한덕 교수에 대해서 윤한덕 센터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세에 무심한 채 응급 의료만을 전담하며 정부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도 센터를 이끌어왔다. 네. 고인이 된 윤한덕 센터장과 20년 지기인 유인술 교수와 저희 제작진이 통화를 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완전한 원칙주의자이고 일밖에 모르던 그런 사람입니다. 병원과 의사 입장보다는 환자를 우선으로 놓고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뭐냐 이거를 이제 주로 살폈던 그런 친구고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서너 번이나 집에 갈까 할 정도로 오직 일에만 매달렸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있던 그 중앙응급의료센터장실에 가보면 침대 자체가 완전히 노숙자 침대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혼내키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네가 이렇게까지 안 살아도 대한민국 응급의료 돌아간다. 너 이렇게 살면 너 얼마나 살겠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시가 된다고 이렇게 돼버렸네요.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윤한덕 선생이 하던 그런 업무를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윤한덕 선생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그 업무를 누가 대체할 것이냐. 네. 지금 우리 사인 얘기도 했지만 그 의학적으로 몸에 대한 소견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그 책상에 이 묘사돼 있는 보도를 봤는데 네. 그 사망한 이 책상 앞에서 의자에 기댄 채 사망해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 네. 책상에는 이 설 명절 연휴 동안 우리가 쉬는 동안 누군가는 또 비상체계, 비상근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관련 서류들이 이렇게 네네, 응급의료 어지러워질 수 서류들이 있었다는 널려 거죠. 있었고 네. 또 한켠에는 이게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발전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현재도 고민해야 되고 미래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센터장은 그러한 과정에서 정말 1년에 몇 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네. 설 명절 앞두고 4일에 사망한 채 배우자에게 발견이 됐는데요. 네. 정말 우리가 각성해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순직에 애도를 표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오독하니 남은 주인 잃은 남루한 간이 침대가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 네. 고인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안 오니까는 물론 찾아가 본 거죠. 뭐 야근하는 게 다반사였지만 네, 혹시나 해서 찾아가 본 거 아니에요? 네, 원래는 이제 설 연휴 때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었대요. 네. 설 연휴가 주말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주말 내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도 의뢰이 잘 못 오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월요일에 이제 부인이 병원을 찾았다가 네. 이제 그 남편이 숨진 모습을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센터장실이 아니었으면 여럿이 함께 근무하는 공간이었으면 또 금방 또 옆에 주위 사람이 그랬겠죠. 찾아서 응급 의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이 중앙 응급 의료 센터장입니다.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공기관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고요. 우리가 식약처는 최근에 네. 잘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면 조치를 취합니다만 네. 응급의료센터는 우리나라 권역별로 지금 외상치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국종 교수가 있는 아주대병원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전국에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하고 중앙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 컨트롤 타워의 수장 역할을 하던 분이 과로로 사망을 한 이런 네.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네. 고인의 SNS가 2017년까지 있더라고요. 저희가 몇 개 찾아봤는데 아마 지난해부터는 이제 센터장을 하면서 공직에 있으니까 SNS를 안 남긴 것 같은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 추석 연휴에
응급의료는 그것만으로도 재난이다. 저런 연휴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쏟아 들어오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또 볼까요? 네, 오늘은 몸이 세 개, 머리가 2개였어야 했다. 내일은 몇 개 필요할까? 네, 몸 하나로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네티즌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응급의료 센터장이 저런 일을 당해도 우리 의료 시스템이 이걸 찾지 못할 정도로 워낙 애석한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지적까지 하더라고요. 안타까워하시는 게 이분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장소가 네. 의료기관 안 아닙니까? 네. 만약에 일찍 발견을 했더라면 네. 이런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아쉬웠던 부분은요. 이 전날 경비원이 지나가다가 불이 켜진 거를 발견을 했대요. 네. 보통 같으면 들어가서 왜 사람이 있지 봤을 텐데 네. 워낙 여기는 늘상 그렇죠. 불이 켜져 있는 곳이라서 그러니까요. 별일 없겠지 뭐 그냥 늘상 이런 일이니까 하면서 지나쳤다라는 점에서 네.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고인과 응급의학과의 레지던트 수련의 생활을 같이 했던 전남대 의대 응급의학과의 허탁 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넘어서 응급 환자가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 적절한 의료진에 의해 치료를 받아 생명을 살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는 기고문의 일부 제가 전해드리면서 이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